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2040 인천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는 대형 공원 9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계양산 산림 휴양공원이 포함됐습니다. 수년째 이렇다 할 계획 없이 방치됐던 계양산이 휴양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점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시민사회는 휴양공원 조성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손민호 인천시 의원 그리고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인천시가 계양산 산림 휴양공원화를 포함한 2040 인천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손민호 의원님, 이번 계획안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계획안은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향후 10년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핵심 전략으로는 공원 문화 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공원 녹지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산림 휴양 공원을 확대하고 해양 친수 거점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녹지 이음숲을 조성한다 하는 것이 이제 대전제였고요. 네네. 그 주안점으로는 이제 원도심 공원 녹지 확충 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대 공원 체제로 돼 있는 것을 15대 대공원 체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공원 녹지 기본 계획안 시민사회 단체의 이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특히 계양산을 대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대형 공원이면 뭐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모의 차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은 2012년부터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보면 뭐 공원 개수나 뭐 면적이나 뭐 그리고 크게 늘어났고 공원의 형식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S자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공원을 이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천시는 계양산을 산림 휴양 공원으로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계양산 보호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제 많은 요구를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도시 기본 계획만 되풀이했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죠. 예, 의원님 왜 이렇게 진전이 없었습니까? 네, 계양산 산림 휴양공원은 실제로 산림 휴양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그 롯데 골프장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서 계양산 보호와 이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산림 휴양공원도 지정을 해놓고 이 골프장 건립에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 조성을 하려는 그런 의지는 좀 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제가 시의원 처음 돼서 가서 이 계양산 보호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명분 쌓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18년도에 사실은 그 공원 일모제가 도래하면서 공원을 다 이제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과도하게 많이 필요한 이제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시정부에서는 이건 좀 폐지하고 없애고 싶었어요. 기본 계획에도 삭제를 하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양산 보호위원회에서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공원 일몰제가 끝나고 나서 어떤 그것들 공원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조금 시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한남 정맥이라든지 또 그 해양의 수영 공간하고 이런 맥을 잇는 이런 큰 그 우리 공원 녹지의 미래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그 6대 공원에서 15대 공원 체계로 가면서 계양산 산림 휴양공원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민사회단체들, 계양산 보호를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리고 이 노력은 골프장 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자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연된 데 아쉬움도 클 것 같거든요.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계양산 관리계획에 지연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롯데 행정소송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10년도에 계양산 골프장을 반대하는 시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2011년도에 계양산 골프장 계획이 폐지가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롯데 측이 부당하다. 네네.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폐지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며 소송을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를 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 과정 사이에서는 인천시가 구체적인 뭔가 행정 계획들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보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좀 그 계획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산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그럼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인천시의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적절한 것이냐, 대기업한테 토지 매입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조성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이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의견을 좀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럼 계양산 보호 계획을 좀 수립하면서 전체 큰 틀에서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도시관리계획안이 나오고 이제 용역조사에 이제 들어간 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네. 도시관리 계획안이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번 달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네네.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토지의 이용 용도를 이제 명시하는 거거든요. 그 결정하는 건데 네네. 여기를 상업지구로 할 건지 아니면 녹지로 할 건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이 뭐 공원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서 나올 거고요. 네네. 5월 달에 5월. 5월경에 2040 인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 예정입니다. 네네. 거기에는 물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계양산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이 3월이나 4월쯤에 이제 용역이 준공될 건데요. 네. 그 용역 결과가 반영된 공원녹지 계획이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한 2023년 경에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공원화를 위한 그 실시 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실제로 예산 규모라든지 거기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위한 절차들이 추진이 되고요. 네.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그린벨트 관리 계획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추진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게 이제 계양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용역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는 있을 것인데, 가만히 두는 것만이 관리가 아니고 또 이제 휴양시설이 들어가면 또 이제 어디에 개발할 것인가도 이제 논의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런 각종 개발로부터 계양산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의 이제 관심과 참여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관심과 참여는 사실 계양산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네. 공간을 이용하고 알면서 그 공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지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모든 뭐 계양산을 다 해집고 다녀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용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용의 방향, 정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계양산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15,000명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3년 전에 저희가 등산로를 조사를 했는데 너무 침식이 심해서 나무 뿌리가 드러날 정도였고요. 네네. 그리고 샛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호 계획을 수립할 때 계양산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인가, 혹은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계양산이 계속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하면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은 어떻게 복원하고, 그리고 올바른 이용 방법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우선 갖고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이것을 접했을 때 봤던 이제 논문이 그 권전호 박사님이 네. 인천연구원의 권전호 박사님이 쓰신 그 이 계양산에 관한 논문에 보면은 그 이 산이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네. 이용에 관한 산이냐. 근데 이 국립공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계양산은 좀 많이 이용에 관한 것들이 중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 그거에 좀 동의가 됐고, 하지만 우리가 뭐 보호하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이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마침 그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그 해제 물량의 10%에 대한 것을 이 훼손이 된 데를 복구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그 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계양산 지금 북사면 쪽에 농장이라든지 이렇게 그 산림이 훼손이 된 그 지역이. 부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쪽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그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 훼손지 복구 비용이 큰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호도 하지만 또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또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 시민사회단체는 또 이제 계양산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숲이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몇 공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없고요. 뭐 예를 들어 산불 감시나 아니면 뭐 이런 산림보호 이런 조끼 입고 이제 순찰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네네. 혹은 숲해설가가 뭐 일정 기간 고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숲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거든요. 네네. 저는 이 계양산 같은 경우가 시민들이 함께 지켜냈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육이나 혹은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산을 이용하는 게 적절한 것에 대한 교육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계양산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게 연구 자료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샛길 말씀드렸는데 네네. 행정기관에서는 이 샛길을 폐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새길을 뭐 감시하는 분들을 좀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걸 주도적으로 좀 고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산림 보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주도적인 그룹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민, 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런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리는 관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최근 인천시가 이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 공감은 하지만 그러면 관리 주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주민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이번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이제 토론회도 거치고 했는데 네. 사실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걸 그렇게 요식행위로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계양산 보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계양산 보호위원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는 큰 틀에서 그 이용 계획, 여기를 보호 지역으로 할 거냐, 이용 지역으로 할 거냐, 그다음 공원으로 할 거냐 이렇게 지정하는 권한, 그리고 공원에 대한 또 이제 시가 정한 공원이니까 시가 조성하고 유지해야 되는 권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공원에 대한 것만. 네네. 전체적인 계양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능은 지금 계양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양산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시에뿐만 아니라 계양구에도 빨리 만들어지고 그 계양구의 구조례로 만들어질 때에 시민들의 역할, 그 다음에 활동의 범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그 여의 색강 생태공원 한강 시민 그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 그 서울시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이 협의를 통해서 이 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어떤 시민 주도형의 시민이 주도하면서 지자체나 단체, 그다음에 전문기관, 기업과 함께하는 이런 공원을 운영하는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미 이 계양산이 이미 그렇게 활동하신 거잖아요. 우리 저 박주희 처장님 10년 넘게 그런 활동을 지금 그렇죠. 해오고 계신 거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이 계양구의 구조례로 이런 것들을 좀 잘 규정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로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이제 계양산의 상당수가 이제 사유지라는 점입니다. 그 인천시가 사유지를 다 매입하려면 재정 부담도 클 것이라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시가 세우고 있는 이번에 그 15대 공원 계획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훼손지 복구 비용으로 충당하면서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지 차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나눴지만 롯데가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보호 지역으로 그냥 뭐 묶어 놓는 것만으로도 산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굳이 이걸 사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리고 시민 토론회에서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실제로 그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그냥 좀 놔둬라 공원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논란도 이제 같은 사안이었는데, 그럼 향후 이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롯데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이제 사유지 개발을 추진했을 때 이걸 또 막을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그 용도가 막 변경돼 있고 이런 바람에 네. 그게 되게 어려웠던 거고 네. 지금 우리가 그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향후에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관리 계획에서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네.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바꿀 수가 개발 없습니다.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과거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이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양산 한평 땅 사기 운동도 있었습니다. 처장님, 당시 땅 사기 운동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유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가 2011년도에 계양산 한평사기 운동본부가 공식 발족이 됐고요. 네. 소위 알박기를 좀 해보자 뭐 네. 이런 차원에서 네, 네. 했고 이제 한 6,200만 원 정도가 이제 모였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는데 네네. 이제 작년 6월부터 계양산 보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운동본부의 대표자분들이 회의를 지난 10월에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천시가 계양산 보호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 아까 송민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의지를 좀 갖고 로비를 하고 정치권이 또 같이 움직이면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근본적인 보호 방안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골프장 논란을 일으켰던 롯데 일가에도 그 부지를 그냥 사회에 환원해라 라고 하는 제2의 이제 한평사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인천시의 의지를 희망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역 결과가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매듭 지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매듭 지을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관리계획 같은 경우 상반기에 정리가 되겠지만 결국 실행은 민선 8기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개발 사업을 다시 하자고 감히 얘기하기는 좀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적극적으로 그 관리계획이 수립된 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차기 시 정부의 의지에 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시민사회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손민호 의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학술적인 부분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참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그 주문을 지난번 토론 때도 했었고, 아까 한평사기 운동.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박주희 차장님께도 그 운동본부가 우리 한강 그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그 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떠냐, 그 주체들과 그런 얘기들 좀 줄 수는 없는가, 그런 제안도 제가 드리고 했는데 시민 참여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을 이번 용역 결과에 어떻게든 좀 반영을 시켜서 민선 7기가 시민 참여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는 것. 그렇게 된다면 롯데 부지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계속 눈 뜨고 거기 관리하면서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좀 롯데에 환원을 하라는 이야기들도 그 누군가 계속 주장을 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을 꼭 민선 7기에서 찍고 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처입니다. 그동안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계양산을 사유화하려는 세력들과 싸워왔는데요. 마침내 계양산을 시민들의 것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양산을 시민들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진행 중인데요. 아무쪼록 계양산이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처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